돈봉투 부스럭 한동훈의 역습.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습을 하는 것 같다? 돈봉투 부스럭 하면 이게 2년인가요? 2020년 말쯤에 이게 뭔가 돈봉투 부스럭 떠는 소리 뭐 이런 게 국회에서 그때 설명이 있었는데 이 얘기일까요? 다음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어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게. 요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봉투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뭐 그게 다 조작이라고 계속 했었고요. 저를 민주당 전체가 대단히 비난했었죠.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그때 당시에 저렇게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세요 하고 막 그걸 조목조목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2022년 12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관 신분으로 국회에서 어떤 체포동의안 관련 설명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모습인데 벌써 이제 한 2년이 돼버렸네요. 그 모습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21년 동안 기자 생활과 양식껏 한 국회의원 사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저 결백합니다.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비판, 어떻게 보면 약간 희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김철현 교수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대체로 뭐가 맞는 사실이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사실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 동의안에서 밝힌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준 사람, 그리고 돈을 받아 노웅래 의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을 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다 사실관계에 맞았던 부분인데 노웅래 의원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잘 이 체포 동의안을 피하게 잘 피해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의혹, 그다음 저수지 의혹 이래서 수백억의 그 이 배임 행위와 횡령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 조작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에 교묘하게 숨고 그걸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면 이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또 이 체포동의안의 내용과 틀린 건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후원금 쪽의 돈이었다? 근데 녹취 파일에 보면은 후원금으로 처리할까라고 물으니까 그 돈을 준 사람이 아니요. 그럼 제가 섭섭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따지면 결국 후원 계좌 내역을 봐야 되지만 결국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낮아 보이죠. 그 세 번째는 그 한동훈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이렇다거나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수회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협점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 나가도 된다는 적격 판정을 내렸거든요. 예비 후보 심사인데 적격 판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격 판정이 되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끌고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재판에 있어서 또 한 번에 위헌 재청을 또 신청을 합니다.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기소권의 어떤 뭐 재량 행위에 좀 반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판례로 형성된 부분이 있지만 시간 끌기용 또 위헌 재청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에서 이 적격에 대한 판정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공천 과정에서 분명히 좀 반영되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둔 화면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측이 이제 법원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인데 2020년 7월에 돈봉투 소리 녹음일. 그러니까 요게 뭐 그 아까 말했던 그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는 그 날이에요, 지금. 7월 2일. 정치자금법상 후원 처리 가능한 500만 원 미만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근데 신고 깜빡. 뇌물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말하는 뇌물 1,000만 원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문을 법원에 냈다고 그러잖아요. 정혁진 변호사. 이 의견서 내용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하느냐.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가 관계를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대가 관계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예. 대통령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큰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깜빡했다, 뭐 그렇다라고 해도 예. 노웅래 의원이 정치 뭐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 걸 깜빡하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본인이 지난번에 그 뭐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할 때는 돈 받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녹취 파일 같은 것이 없이 한동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랬겠습니까? 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웅래 의원이 거짓말한 거고요. 그런데 결국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니까 예. 그거를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건 내가 깜빡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이렇게 후원금조다. 후원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판사라고 하면 그것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저는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보고 조금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저런 그 옛날 시트콤 비슷한 거 찍었을 때 보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 봉투 받았잖아요. 받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돈 봉투에 이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몇 사람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왜 쓸데없이 저런 시트콤 비슷한 걸 찍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소환되게끔 만드는가?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공천과 또 관련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도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다음 영상에 등장하는 민주당 분 두 분이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들어보시죠. 어제 조금 늦게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난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시스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공천 내용과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이거 민주당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분이 노웅래 의원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탄압의 상징이다. 이거. 탄압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속에서 일개 당원에 불과한 제가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뇌물, 선거, 개입, 성범죄는요. 혐의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사가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무죄를 따져봐야 될 상황이 있죠. 예. 그러나 상식이라는 잣대가 그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호히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머뭇하고 있는지 예. 저로서는 사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볼썽사나운 이 공천 관련 검증 과정입니다. 자, 지금 뭐 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이런 경우도 다 문제가 됩니다만 예. 더 큰 문제는요. 친명계라고 하는 공천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예비 후보들을 일체 다 배제하고 있어요. 부적격을 시켰다는 거죠? 다 부적격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직접 공천 작업에 참여하면서 후보 자격 검증 과정에 참여하면서 예. 불리한 어떤 편파적 검증을 한다? 이건요. 패권 공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예. 저는 일정하게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과정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으로 번지지 말한 법이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되는 이재명 대표가 임해줘야 된다. 예. 저는 노무현 누구죠? 노웅래 의원. 예. 저 얘기 나왔던 그 부스럭 소리가요. 예. 지금 총선이라면요. 야당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단호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 관련된 얘기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왜 판단 안 합니까? 빨리 안 해요? 이런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 요 이슈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거든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러범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의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태도가 매우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왜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를 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짜 뉴스의 근원지 시작은 바로 국무총리실이었다. 국무총리실은 누구 산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정옥진 변호사. 네네. 좀 분위기 보면 이제 총선까지 이 이제 피습 사건 이슈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럴 걸로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글쎄요,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민주당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그런 것들은 좀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잖아요. 예. 검사가 아니에요. 검찰이었다라고 하면 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검수완박해가지고 온갖 수사력의 그 핵심을 예. 경찰한테 넘겨줬는데 경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제 경찰을 비난하고 뭐 특검 이야기하고 심지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법에도 맞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한 게 그게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57년 김모 씨가 예. 57년생 김모 씨가 무슨 아주 고도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취지 얘기를 했었죠. 57년생이면 거의 70이 다 된 분이에요. 다 된 사람이에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참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60대 중반도 넘어간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써먹었겠습니까? 고도의 훈련. 그리고 또 고도로 훈련을 갖다가 뭘 시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냥 빨리 피습은 피습대로 그냥 넘겨드리고 예.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인구의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간 것을 계속 리마인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믿기 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리하다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화두를 계속 이걸 갖다가 할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서 물청소한 얘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공개 안 한 얘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약간 뭐랄까요? 반응이랄까요? 반박이랄까요? 약간 비판하는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 유튜브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고질병인 민주당의 입장에서야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사소한 일도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양 당에서 나온 목소리 다 들려들었는데. 글쎄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과유불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미리 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경찰들이 수사를 일단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서 단독 범행이다. 그리고 또 외신조차도 이름을 나온 상태에서 당적도 구분 못하겠다, 신상 공개 못하겠다. 예.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축소하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것인데 방금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굉장히 막 숙련된 뭐 훈련을 받았다든지 계속 배우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 앞에 문제제기, 적절한 문제제기 자체도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쓸 거에 그렇게 오히려 조금 더 너무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 그렇게 말씀인가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더 공개해도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 당원 가입했을까요? 라는 물음에조차도 답을 하지 못하는 수사 결과를 낸 거잖아요. 또 범행 동기와 목적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빨리 수습했다. 사실 저 물총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살인 범행 현장에서 살인범을 못 잡았을 때 현장을 말하자면 보존하는 것이지 이미 범인을 잡아갖고 예, 그렇죠. 다 녹화된 상태에서 그걸 저 핏방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더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조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